자, 여러분 13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하다만 나머지 이야기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소개만 하고 구체적인 예는 이제 안 보여줬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대신에 그거의 실질적인 사용예, 실질적인 사용 목표기 기억 장소 절약이랑 그래픽 작업 시에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 C랭귀 수업의 어떤 수업 범위를 좀 넘어서기 때문에 이건 다음 기회에 자바나 혹은 비주얼 프로그래밍 같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자, 비트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표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해줘야지 됩니다. 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아마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true, false에 대한 and, or, exclusive or의 연산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1010, 1010, 1100, 1010 있다라고 보자 하는 거죠. and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AND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과 1이 만났을 때 1이 되고 1과 0, 0과 1, 0과 0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은 다 0이 되는 그런 연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AND 연산을 하게 되면은 자, OR 연산인 경우에는 이렇게 OR 연산 경우는 보면은 이 둘 중에 하나, 얘네 둘 다 1이죠. 얘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은 true가 되는 그런 연산 결과를 갖습니다. false랑 false, 이제 0이 이제 false에 해당하는 건데 0과 0이 만나면은 0이 나오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은 1이 되는 그런 연산입니다. exclusive OR는 둘 중에 하나가 1일 때 1이고 둘 다 1이거나 둘 다 0이면은 0이 되는 그런 연산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산 결과가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네게이션 있는데 네게이션 우리가 not 연산이다라고 합니다. not 연산은 1은 무조건 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0은 무조건 1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not 연산은 보통 once complement를 구할 때 계산할 때 사용되는 그런 연산입니다. 이런 연산을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걸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인티저 x, y, z를 정했는데요. x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 연산을 할 때는 뭐 367, 뭐 2545 이런 식으로 숫자 스타일로 데이터를 집어넣지를 않고 16진수 형태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 갖다 0과 1의 어떤 시퀀스로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숫자를 넣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16진수로 넣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만약에 FFFF0000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바이트에 1111, 1111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바이트에 1111, 1111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0000. 여러분들 이게 16진수지만은 2진수로 해석을 해주라 하는 겁니다. 2진수로 해석해주면은 앞에는 1만 쫙 있고 여기서부터는 0만 쫙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값에다가 또 이런 값을 넣었다라고 한번 봅시다. y라고 이렇게 넣게 되면은 0000, 0000 있고 f가 4416, 16개가 f1만 쫙 있고 그 다음에 8개가 또 0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AND 연산을 어떻게 하느냐? AND 연산은 z는 x AND y 이런 식으로 비트 연산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트 연산을 하게 되면은 1과 0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1과 0이 만나게 되면은 다 0이 된다 그랬죠. 그죠? 0과 1이 만나도 다 0이 됩니다. 0과 0이 만나도 다 0이 되고 요 경우만 F랑 만나게 되면은 다 1만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만나가지고 가운데 요 두 개만 FF가 남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산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는데 여기 출력을 하는 경우에도 %D로 찍으면 별로 의미가 없고 %X로 찍어가지고 그 AND 연산을 한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FF0000 이렇게 찍혀나왔죠. 앞에 0 두 개 있는 거는 굳이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와 연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O와 연산,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O와 연산이 되는 겁니다. O와 연산을 하면은 F와 0이 만나면은 F가 될 테죠. 그죠? 1이 될 테고, 또 F랑 만나도 다 1이 될 테죠. F가 될 테죠. 0과 F가 만나도 다 1이 될 테고, 마지막 두 개, 요거랑 요거만 0끼리 만났기 때문에 00이 되고, 앞에는 다 F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컴파일로 실행이 되네요. 컴파일 후 실행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6개의 F가 나오고 마지막 2개만 0이 되더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와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와 연산하면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자, 1과 0이 만났을 때 1, 1과 1이 만나면 0, 0과 0이 만나면 0, 0과 1이 만나면 1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FF00, FF00 이렇게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컴파일로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FF00, FF0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네게이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네게이션은 단일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너리 연산자가 유너리 연산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X를 네게이션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얘를 원스 컴플리먼트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0은 다 1로 바꿔주고 1은 다 0으로 바꿔주자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FFFF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FFFF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 네게이션 하면은 Y에 대해서 네게이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은 1로 되고 F는 0이 되니까 11 아니 FF 0000 FF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자, Y를 네게이션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FF 0000 FF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ift 연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연산. Shift 연산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X라고 하는 값을 X라고 하는 값 요거죠. 여기에 좀 1111000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를 4비트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켜라 하는 겁니다. 4비트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면은 여기에 있는 4개의 비트는 사라지겠죠. 그죠? 여기 사라지면서 요것들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제 밀려가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시키게 되면은 컴파일 시켰다. 컴파일로 실행을 딱 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FFFF가 여기 뒤에 1이 채워지면서 맨 오른쪽에 있는 F는 1이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1의 F는 채워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채워지면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밀려나갔다 하는 겁니다. 자, 16비트 한번 옮겨봅시다. 16개면 얘도 사라지겠죠. 4개만큼 사라질 테고 얘 4개만큼 사라질 테고 얘도 사라질 테고 얘도 사라질 테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비트는 1이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 복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쭉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FFFF가 계속 지켜나오게 됩니다. 컴파일로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레프트로 시프트 시키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로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는 겁니다.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게 되는데 만약에 4비트를 시프트 시켜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4비트를 시프트 시키게 되면은 요거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사라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게 남으면서 맨 끝에가 0이니까 그 0이 이렇게 채워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요거 만약에 한 번만 시프트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만 시키면 1이 쫙 밀려가면서 요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자리가 1110 이렇게 되겠죠. 1111이 F인데 11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FFF 2000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컴파일로 실행시키면
FF2000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연산 결과를 갖는데 이 연산 결과를 이용하는 얘는 내가 솔직히 지금 설명할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연산 결과가 이 진리표에 맞도록 그렇게 연산 결과가 이루어진다 하는 점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 연산을 이용하는 경우에서 아주 기타 좀 특이한 경우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요거 고급 프로그래머들이 가끔 사용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좀 먹고 갑시다. 자, 비트와이즈 연산 중에서 익스크루시브 OR 연산을 이용해서 아주 특이하게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연히 이제 다른 사람이 짠 프로그램에서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좀 황당한 사용예인데요. 한번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x에다가 10을 넣어놓고 y에다가 20을 넣은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x 10, y 2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x 10, y 20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 다음 줄에다가 이제 뭐라고 쓰느냐면은 x는 x exclusive y, y는 x exclusive y, x는 x exclusive y. 자, 이런 식으로 exclusive y 연산을 3번 했어요. x랑 y랑 exclusive 한 거를 x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변한 x랑 또 y랑 exclusive y를 해가지고 y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이걸 exclusive y에서 또 x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있느냐 다 실행시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에 콜 바이 레퍼런스 수업을 하면서 콜 바이 레퍼런스를 이야기하는 수업을 하면서 스왑 함수를 만든 적이 있었죠. 그죠? x랑 y의 내용을 바꾸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익스크루시브와 연산을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데이터 내용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리표를 가지고 한번 쭉 1과 1이 있을 때 x랑 y에 1과 1이 있을 때 또 1과 0이 있을 때 0과 1이 있을 때 0과 0이 있을 때에 대해서 요 연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진짜 걔네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그런 연산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비트와이즈 연산 중에서 특이하게도 스왑을 할 때 이런 연산을 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기 바라고, 짬짬이 고급 프로그래머들은 이 연산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이제 앞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앞에서 그 XY의 내용을 스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었습니까? 템프라고 하는 보조 변수가 하나 있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X를 템프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Y를 X로 옮기고 그 다음에 템프의 내용을 또 Y로 옮기고 이런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스왑을 할 때 기억장소 하나 더 필요했는데 이 경우에는 템프라고 하는 기억장소 없이 X랑 Y만 가지고 바로 스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템프라고 하는 기억장소 하나를 절약하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3, 40년 전 프로그래머들은 기억장소 절약하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왑을 하는 그런 예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사용예니까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펑션 포인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타입 DEF문, enumeration 타입, 그 다음에 유니온,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연산, 포인터, 펑션 포인터. 보통 지금 뭡니까? 그 변수의 타입들의 종류를 갖다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문법상으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할 구조체라고 하는 거 빼고 이제 마지막 파생형에 대한 소개입니다. 요거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보통 함수를 호출할 때 뭘 이용을 해야 되냐면 함수 이름을 이용을 해야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함수 이름을 이용하는데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간접적으로 호출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요 포인터를 갖다가 펑션 포인터, 함수 포인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함수 포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함수를 간접적으로 호출하는 이유는 프로그래밍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짜면서 if문의 개수를 이제 줄일 여지가 있어요. 보통 어떤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이제 메뉴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보통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풀다운 메뉴 이런 거 할 때 여기 보면 기능이 하나 둘 셋 넷 저기서 이런 여기 메뉴에 리스트되어 있는 이 메뉴 아이템들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이 펑션 포인터를 이용을 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할 때는 좀 유용한 기능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지 됩니다. 저 신텍스도 조금 특이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함수 프로그램 짰는데 이런 함수가 있다는 거죠. 인티저 add x 플러스 y. 자, 뭡니까? 그냥 덧셈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두 개의 데이터를 더하는 함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뺄셈 함수도 있다라고 봅시다. subtract 뺄셈 함수도 있어가지고 얘는 x에서 y를 빼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또 곱셈 함수도 있다라고 보자는 거죠. multiply도 있어가지고 얘네 두 개를 곱해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 함수 함수가 있어가지고 x 나누기 y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함수들의 그룹이 있는데 이 함수들의 그룹의 시그니처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유사냐면은 리턴 타입이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 개수가 같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에 들어가는 타입들, 포멀 파라미터의 타입들이 다 똑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함수 그룹이 있다 라고 할 때 이제 펑션 포인터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호출하는 그런 행위를 가끔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인티저 a랑 b라고 하는 값이 있다고 치고 a, b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치고 자, a에다가 30 b에다가 20 이렇게 넣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인티저 c 하나 정해서 c에다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c는 add a, p 이렇게 한 다음에 printf 해가지고 c는 %d newline, c 이런 프로그램을 짰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죠? add 뭐 하는 거예요? 두 개 더하는 거 있었으니까 30이랑 20 더해서 5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50이 나왔죠,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함수 호출할 때 쓰는 프로그래밍 스타일인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펑션 포인터라고 하는 걸 정할 수가 있어요. 자, 펑션 포인터를 정하는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인티저 괄호 열고 별표 f 괄호 열고 인티저 이런 식으로 정하는 변수가 여기 보면 여기 f라고 하는 변수인데 f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가 포인터 변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인터 변수 때 이 포인터 변수의 역할은 뭐냐면은 어떤 주소를 이 포인터 변수에다 저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면은 함수가 있다는 거죠.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리턴 타입이 인티저이지 되고 리턴 타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함수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 아규먼트의 타입이 포멀 파라미터 타입이 인티저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이 add라고 하는 함수나 혹은 subtract 함수, multiply 함수, divide라고 하는 함수의 위치값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함수를 만들게 되면 이런 함수들이 컴파일이 된 다음에 컴퓨터 메모리의 특정 위치에 얘네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어떤 장소의 기억 공간을 갖다가 점유하게 돼요.
그 점유하게 되니까 기억 공간에 얘네들이 배치가 되니까 무슨 주소가 배당이 된다는 거죠. 얘는 1000번지에 배당이 되고 얘는 1100번지, 얘는 1200번지, 얘는 1300번지 이런 식으로 그 번지 수가 배당이 되면서 거기에 이 함수의 내용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1000번지, 1100번지, 1200번지 이런 번지 수를 이 F라고 하는 포인트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이렇게 저장한다는 겁니다. 저장을 할 때, 지워버립시다. 자, 저장을 할 때 F에다가 add 이렇게 저장한다는 거죠. 좀 황당하죠, 그죠? 이 add 변수입니까? 이 변수 아니죠. 변수 이런 거 없죠, 그죠? add 지금 뭡니까? 보다시피 함수 이름입니다. 이 함수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 함수의 위치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함수 값의 위치를 저장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호출하느냐? 이런 식으로 호출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덧셈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덧셈 함수 호출하는 효과를 결과를 함수 결과를 C에다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덧셈한 결과 50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여기다가 multiply다 라고 친다는 겁니다. 자, 펑션 포인터의 값을 아까는 add 함수를 가리키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multiply 함수를 가리키, 곱셈 함수를 가리키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개를 곱해줍니다.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30 곱하기 20 한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거죠. 자, 실행시키면은 30 곱하기 20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좀 특이한 문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여러분들 그럼 뭐 여러분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교수님 그러면 아예 그냥 여기다가 add 함수 호출하고 여기다가 multiply 함수를 호출하지 뭐하러 이렇게 구차하게 이렇게 호출합니까?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때 얘가 유용한가 하는 점을 갖다가 다시 프로그램을 짜서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자, 여러분 펑션 포인터의 사용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용한 사용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려고 합니다. 아직 다 짠 게 아니에요. 짜려고 하는데 자, 내가 짜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4칙 연산 계산기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갖다가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주게 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거죠. 덧셈, 뺄셈 하는 함수들은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놨었고 아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프로그램의 골격인데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얘를 갖다 이렇게 탁 실행시키면은 컴파일 실행시키면은 4칙 연산 계산기라고 찍혀 나오고 1, 2, 3, 4를 치라 이런 얘기입니다. 덧셈하고 싶으면 1 치고 뺄셈하고 치면 2 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덧셈하고 싶으면 1 치고 탁 하고 또 뺄셈하고 싶으면 2 치고 하고 또 곱셈하고 싶으면 3, 4 이렇게 쳐가지고서 이제 1 처리를 하자 하는 겁니다. 아직 프로그램을 안 만들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의 골격만 만든 겁니다. 4칙 연산 계산기 제목 나오고 어떤 연산 하시겠습니까? 프린트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요게 이제 휘치, 요즘 변수 휘치에 1, 2, 3, 4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펑션 포인터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려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어떻게 짜느냐? if 해가지고 위치가 1이면 그 다음에 else if 위치가 2면 else 그냥 복사합시다.
자, else if 해가지고 1이면 2면 3이면 4면 이래가지고 4개의 if 문불락을 우리가 당연히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야 될 테고 여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C는 그 다음에 데이터를 2개를 받아들여야지 되겠죠. 그죠? 자, 데이터를 2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print f 해가지고 첫 번째 데이터는 scanf scanf에서 첫 번째 데이터 A를 읽어드립시다. A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똑같은 일을 해서 두 번째 데이터 읽어야지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데이터. 자, 두 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물어봐야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읽은 거는 B라고 하는 값이다.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연산 하시겠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 물어보고 두 번째 데이터 물어봐서 A, B에다가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계산하려면은 C는 어떻게 합니까? add A, P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겁니다. C는 A. 그 다음에 뺄셈인 경우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야 될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곱셈인 경우에 또 적어야지 될 테고 나눗셈인 경우에 또 적어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add,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subtract 이렇게 적어야 되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multiply 여기는 divide 라고 이렇게 적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for loop를 10번 돌면서 10번, 10개의 이제 연산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무한히 연산을 하고 싶으면 while 문을 써가지고서 무한히 돌게 하면서 만약 5번을 치면 빠져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print f 해가지고 연산 결과는 %입니다 라고 쳐주면 된다는 거죠. C를 쳐주고 이렇게 이제 아마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여지가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프로그램 아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 후 이렇게 실행시키게 되면 자, 어떤 연산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번 덧셈 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 10, 두 번째 데이터 20 이렇게 하면 덧셈 결과 30이다 하는 거죠. 또 어떤 연산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 뺄셈 하겠습니다 하고 10, 20 이렇게 주면은 마이너스 10이 나올 겁니다. 3 200이 나오겠죠, 그죠? 4 10 20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빵이 나와야 되죠. 빵. 인티저 연산이니까 빵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짠 프로그램이 있을 때 펑션 포인트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뭐냐면은 이런 if문을 안 써도 프로그래밍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if문을 안 써도 프로그래밍을 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뭐 수십만 라인짜리 프로그래밍 할 때 프로그래머를 괴롭히는 가장 큰 적은 뭐냐면 if문입니다. 보통 if문을 많이 쓰게 되면은 막 프로그램이 헷갈리고 막 에러도 많이 유발시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프로그래머들은 if문을 최소한으로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if문을 이런 경우에 if문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펑션 포인터를 씀으로써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if문을 안 씁니다. if문을 안 쓰고 펑션 포인터를 씁니다. 자, 펑션 포인터를 쓰는데
펑션 포인터에서도 우리 포인터를 써봤지만 또 포인터 말고 포인터의 어레이라고 하는 것도 써본 적 있었죠. 그죠? 포인터의 어레이.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펑션 포인터 어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펑션 포인터 어레이입니다. 인티저 괄호 열고 f 인티저, 인티저. 자, 요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 f는 펑션 포인터가 됩니다. 그냥 포인터 변수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적어주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배열 형태로 적어주는 겁니다. 배열 형태로 적어주면은 펑션 포인터가 4개가 만들어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펑션 포인터 4개 중에 첫 번째 펑션 포인터는 F0, F1, F2, F3까지 이렇게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아주 우리가 기분 좋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F0에다가 add를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F1에다가 subtract를 저장합니다. F2에다가 multiply 함수를 저장하고 F3에다가 divide 함수를 저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함수 4개를 저장합니다. 펑션 포인트 4개를 저장하는데 이렇게 저장하고 나서 여기서 함수 호출을 할 때 이제 if문을 안 씁니다. if문을 안 쓰고 여기에다가 바로 펑션 포인터를 이용한다. 펑션 포인터. 자, c는 자, 함수 호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별표 f의 위치 마이너스 1. 자, 1번 값이 들어왔을 때 뭡니까? 1번 값이 들어왔을 때 덧셈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덧셈 함수는 0번 인덱스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치 마이너스 1을 해서 호출한다는 거죠. 자, 펑션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 마이너스 1 호출하면서 아규먼트 어떻게 치는니까 아규먼트는 a, p 이렇게 치고 함수 호출을 하면 된다는 거죠. 요거 한 줄이 그 위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F0를 호출하고 어떤 때는 F1, F2, F3를 호출하기 때문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함수를 요 인덱스 값, 위치 값에 따라서 알아서 호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필요 없이 똑같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1 하고 첫 번째 데이터 10, 20 했더니 덧셈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죠? 컴파일 했나요? 다시 해봅시다. 실행에 컴파일로 실행 이렇게 하고 컴파일 제대로 된 거 뉴라인 하나 더 넣읍시다. 뉴라인 하나 더 넣고 자, 컴파일로 실행했습니다. 자, 뉴라인 들어갔으니까 지금 짠 펑션 포인터 이용한 프로그램입니다. 1 치고 10, 20 이렇게 치니까 3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2 치고 10, 20 하면은 마이너스 10 나오겠죠. 그죠? 3 치고 10, 20 하면 200이 나올 겁니다. 4 치고 10, 20 이렇게 치게 되면은 0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아까 이 if문을 썼을 때랑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데 보통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짠 프로그램을 더 유연성이 있고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로 어떤 펑션 포인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무슨 공부를 했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거의 이제 종착역에 다 다가왔습니다. 그죠? 종착역에 거의 다 다가왔어요. 우리가 내가 뭡니까 진도랑 관련된 내용을 이 수업 초반에 보여줬었죠. 그죠? 여기 있는 것들만 다 배우면은 우리가 실행기제에 대해서 다 배우는 거다 한 겁니다. 그래서 다 한 겁니다. 지금 그죠? 다 했고 여기 브레이크 문장이랑 컨티뉴 문장인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거 이제 조만간 할 거고 지금 여기
데이터에 대해서도 거의 다 배웠습니다. 타입의 종류의 기본형들 다 했고 파생형들 중에서도 거의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구조체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메모리 얼로케이션 스킴에서도 정적 변수 할당 방식, 자동 변수 할당 방식, 동적 변수 할당 방식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스코프에 대한 얘기에서도 로컬 베리어블, 글로벌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조에는 함수랑 구조체랑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구조체는 아직 이거 한 가지 남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 거의 우리가 문법상으로는 종착역에 다 다가왔다. 이런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법을 다 배웠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 마치 여러분이 목공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망치 쓰는 법, 대패 쓰는 법, 톱 쓰는 법, 그 다음에 망치의 모양, 망치의 특성, 톱의 모양, 톱의 특성 이런 것들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물건을 잘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거는 내가 가르쳐 줄 여지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에 내가 소개한 백준 사이트라든지 그 문제풀이 사이트에 가가지고 많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해서 실력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문법상으로는 거의 다 배워간다 하는 점 내가 한번 다시 지적을 하고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